방금까지도 유명인의 지금 송사, 고소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배우 겸 가수 황정음 씨의 이야기입니다. 황정음 씨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혼 소송 발표와 함께 지난 4월 아주 SNS를 통해 떠들썩한 일이 벌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되돌려 보면요. 네. 황정음 씨가 자신의 SNS에 누군가의 사진을 딱 올립니다. 올리면서 추녀야라는 표현까지 곁들이고요. 아이고. 영돈이랑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과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여성의 아이디까지 올리면서 소위 말해 좌표를 찍힌다고 하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의 불륜 상대로 어떤 여성을 지목을 한 것인데 아이고. 그 여성은 남편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에?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를 내서 올린 거죠. 어머나, 엉뚱한 사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정음 씨도 이제 수습에 들어갑니다. 다시 자신의 SNS에 개인사를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오해가 있었다라면서 곧바로 사과를 좀 거듭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과도 이루어지고 정정도 됐기 때문에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지난 20일이죠. 이 지목된 여성이요. 상간녀 누명을 벗고 싶다. 돈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황정음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된 게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들으신 것처럼 지난 4월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들으신 것처럼 아차 올렸다가 엉뚱한 사람 올렸네 아차 싶어가지고 곧바로 사과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릴 거 없이 황정민 씨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아하. 요즘 이런 이혼을 마치 이제 결정되기 전에 이혼 중개라듯이 연예인들이 계속적으로 SNS에 올리고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건데 네. 일단 그래서 황정음 씨도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합의를 진행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간녀로 지목된 피해 여성은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또한 그마저도 2번에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돈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송구한데, 물론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합의금 액수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앞서 그랬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받아들이려 했다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 상간녀로 지목됐던 피해 여성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고 합니다. 근데 합의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이 발생됐는데 이 피해 여성이 1390자에 걸친 본인의 입장문을 냈는데 첫 번째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이 합의서에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그게 핵심인데 그게 빠졌다는 거고요.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 합의금의 2배 배상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음 씨가 정말 미안해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고요. 본인이 이렇게 합의금을 받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반 깎아줬다고 그랬죠. 그것도 원래대로 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일이 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됐는데, 최진문 교수님. 네. 물론 황정음 씨가 진정으로 그 피해 여성한테 미안해하는지는 저희가 뭐 지금으로서 알 길은 없는데, 네. 그렇다면 이 즈음에 황정음 씨 입장 같은 건 안 나왔을까요? 소속사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소속사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네. 양측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합의금 지급 일정도 정리했던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종 합의 전에 갑작스럽게 2배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합의하고 최종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 전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금액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황정음이 또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즉 고소인 측에서 그거를 거절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유감이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이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 망설여졌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된 것도 모자라서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 만나기 싫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일단 들으신 것처럼 팽팽해요.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일단 해당 여성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에 진짜 정말 송구한 표현입니다. 한순간에 상간녀로 몰리게 된 그 피해, 명예훼손 뭐 등등 피해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황정음 씨가 굳이 이제 합의문에 뭐 이 지급하겠다 해놓고, 근데 그게 합의금이 일시금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나눠주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 나눠주겠다고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대중의 시선이 있는 게요.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작품도 굉장히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라든지 재테크에서도 굉장한 뭐 탁월한 안목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돈을 정말 잘 굴리는 사람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그 돈이 합의금이 얼마길래 그걸 또 반으로 줄이고 그걸 두 번에 나눠서 준다고 했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최근 또 하나의 소송전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 때문에 영향을 받았나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뭔데요?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 씨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 내 돈 9억 원을 갚아라 라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정음 씨의 소속사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전했던 한 유튜브 채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황정음 씨가 합의금을 뭐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 했던 이유도 지금 당장 가용할 만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아니야라고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허준 변호사님. 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이 아니라 남편한테,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니까 아직은 전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한테 9억 원을 갚아라! 소송을 냈다는 얘기는 남편한테 9억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소송 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뭐 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소식을 먼저 전했던 유튜브 채널 얘기로는 황정음 씨가 개인 법인을 통해서 남편한테 9억 원을 빌려줬다고 했거든요. 개인 법인이라고 하는 걸 보니 황정음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법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대표이사가 모두 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황정음 씨도 이 법인을 대표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황정음 씨가 마음대로 법인의 재산, 회사 돈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걸 쓴다고 하면 장부의 일시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 법인의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혼 소송과 지금 동시에 이제 이게 알려졌잖아요. 남편에게 9억을 갚으라고 지금 소송도,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는데, 근데 예전에 이 지금 이혼 얘기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황정음 씨가 SNS에 올렸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남편보다 자기가 돈이 많다 뭐 그런 재력도 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되는데. 뭐 황정음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가용 현금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현금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합의금이 얼마였는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에 이 목돈을 돌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어쨌든 황정음 씨가 이 법인을 통해서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법인에서 받게 되는 소득도 생길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돈을 이렇게 이영돈 씨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나는 이렇게 내 개인 법인을 통해서 조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책성을 좀 강화하는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런 계산들이 있어서 이런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야, 어쨌든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금 건의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 첩첩산중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요거 좀 이 면밀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도요.